자, 이제 물권 강령 소유권 판례들입니다. 소유권 판례는 취득시효 판례하고 공유 판례가 좀 많고요. 최근에 첨부 중에 부합과 관련된 판례가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제 취득시효하고 부합은 공통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판례들, 그중에 취득시효가 핵심이고요. 네, 부합과 관련된 조금 까다롭고 중요한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유 판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70번 일단,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 사용 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A 물건을 팔면서 물건을 판다는 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특약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용 수익권만 넘긴다. 갑이 처분권은 그대로 유보한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 내용이 사용수익 처분 세 가지죠. 그 중에서 사용수익권만을 넘겨.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죠. 물권 법정주의 중에 뭐 내용강제에 반하죠. 그러니까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 사익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갑이 물건을 팔면서 즉 소유권을 넘기면서 사용 수익권만을 넘겼다라는 뜻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상린관계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것들. 일단 219조 유상통행권 원칙이죠. 220조 무상통행권 있죠. 토지 일부 양도나 공유토지 분할했을 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이죠. 두 가지 중에 이제 219조 유상통행권의 원칙인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변동이 생겼다면 다른 장소를 통행로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기존에 통행로가 있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의 기초에 통행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럼 일로 못 다니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통행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원을 통해서. 참조,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어 비슷한 취지입니다. 통로가 있지만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럼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가 되겠죠. 단순히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처럼 기존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통행권은 인정이 되고 기존 통행권에 기초한 통행로가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다른 장소로 통행할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19번 통행권자가 219조에 의하면 보상을 해야 되죠. 통행권자가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택배기사분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람들은 보상 의무가 없으니까 통행지 소유자는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통행권자는요, 그 토지 소유자 등이 주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토지의 불법 점유자라든가 명의신탁자, 두 사람 기억하세요? 토지의 명의신탁자나 불법 점유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220조 공유 토지를 분할을 해서 맹지가 생겼어. 이때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통행권 인정 안 되죠.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갑이 공유하던 땅을 쪼갰는데 갑이 취득한 볼이 맹지더라. 이 둘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또는 을이 땅을 팔았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라. 라는 게 판례입니다.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20번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통행할 수 있죠. 통로 개설할 수 있죠. 포장할 수 있죠. 방해되는 구조물 철거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어요. 통행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G2 통행권 판례가 있고 더 있는데 이 정도 확인하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나왔죠. 취득시효는 이제 점유 취득시효가 기본이죠.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중에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인데요. 이때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그 목적물은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안 되고요. 일반 재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 재산에서 취득시효가 되려면 취득시효 기간 내내 일반 재산이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잡종재산이었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으면 더 이상 취득시효로 이루어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할 때도 일반 재산, 20년간 계속해서 일반 재산, 등기할 때도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어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2번 245조 1항에서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꼭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에서 요구하는 점유는 소유이사로 평원 공연 점유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직접 점유하고 을이 간접 점유한 상태에서 20년 됐다. 그럼 병은 임차이니까 타주니까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겠지만 간접 점유자인 을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도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23번. 자,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예요. 자, 이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원칙이 누구죠?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A 토지를 을이 20년을 점유했는데요. 20년이 되는 날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앞불사 이게 무효 등기. 그러면 이 무효 등기 명의인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진정한 소유자를 찾으라 말이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누구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라 말이죠. 이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서 그 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판례입니다. 자, 참조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는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죠.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를 한번 꼬면 그 무효 등기 명의는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2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그 기산일을 임의 선택 못하죠. 최초로 점유한 날이 기산일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야 되는데 따라서 현재 점유한 때를 기준으로 역산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계속 갑소유였다면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가 팔죠. 예외죠. 예외.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갑소유 땅을 을이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는데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갑소유 땅일 때 을의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그 후에 땅이 병에게 넘어갔다면 병을 상대로는 이전등기를 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삼아 또다시 을이 20년간 점유했다면 요걸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효라고 부르죠. 2차 취득시효. 그래서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럼 3번 다시 봅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지만 을의 시효가 먼저 완성이 됐고요.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넘겼고 등기를 넘겨줬다면 원칙적으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지만 그 다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되었다면 을은 그 다시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2차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2차 취득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24번. 갑소유 땅은 을이 20년간 점유한 상태에서 등기하기 전에 갑이 파산해서 파산 관제인이 생겼을 때 이 파산 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로 본다 그랬죠. 우리가 허위 표시에서. 따라서 이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 전차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참조 1번 취득시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갑소유 땅을 을이 시효가 완성된 후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팔아넘기고 등기를 넘겨줬다. 원칙적으로 병을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하라고. 2번 갑소유 땅을 을이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어. 그럼 원칙적으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는데 앞불사 병등기가 무효네? 그러면 을은 이게 무효라면 을은 직접은 안 되지만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했다. 우리 이중매매가 무효되었을 때 한번 본 적 있죠. 그거와 똑같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다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등기를 돌려받은 신탁자가 있습니다. 자, A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소유자가 원래 갑이에요. 근데 갑이 등기 명의를 병에게 신탁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A 토지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이걸 20년간 점유합니다. 이때 을은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이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되고 등기를 신탁자가 되찾아갔다면 이 신탁자는 마치 을의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따라서 을은 신탁자를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없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음에서 점유를 상실했다. 자,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청권이어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예외.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을이 점유를 승계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매수인과 다르죠. 부동산 매수인은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점유를 넘겨주든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점유하고 있을 때는 매수랑 똑같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 의뢰 점유 취득 시 완성됐는데 아직 의뢰로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갑은 등기 의무자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죠. 없다. 6번 갑소유 땅을 을이 소유의사로 평화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때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직접이든 병을 대위하던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다시 한번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인 병이 을에게 인도 청구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등기 의무자인 갑이 등기 권리자인 을을 상대로 직접이 됐든 병을 대위하든 인도 청구할 수 없다가 됩니다. 없다. 7번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죠?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8번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병에게 임대하고 다달이 차임을 받았다. 이 차임은 누구 거냐? 을 거죠. 왜? 을은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시효 완성으로 등기를 경조받은 을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차임 이거는 원소유자인 갑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을에게 그대로 귀속되겠죠. 왜? 을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 임조는 원소유자인 갑이 아니라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24번 점유 취득 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시완성 사실을 모르고 이런 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이 완성이 됐어요. 시효가 먼저 완성이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근저당권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시완성자 을은 소유권 예정을 경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담보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담보권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담보권 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얘가 경매를 넣어서 을은 소유권을 한시하게 되겠죠.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8입니다. 왜? 너 소유권 방어하려고. 거의 공짜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방어하려고 갚은 거 아니냐. 따라 갑에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라고까지 판결하고 있습니다. 25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을의 점유 취득 시 완성된 후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 취득 시 완성된 후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다만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시완성을 주장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있다.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5-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 자, 우리 이거 지난번에 물권법 총론했던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채권 양도라 그랬죠.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양도할 때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양도 제한 법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이전 등기 채권이 생겼고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갑의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매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양도 제한 법리가 취득시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줬어요. 이때 정은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미등기 전매에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없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26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는 무효 등기. 그 다음에 2번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선의 무과실은 10년간 계속 선의 무과실일 필요 없고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3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은 10년간 반드시 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야 하는 거 아니죠. 등기 승계 인정되죠? 갑의 이름으로 등기 점유 7년. 을이 넘겨받아가지고 등기 점유 3년. 점유 승계 인정되고 등기 승계 인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전 사람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부합과 관련된 건데요. 첨부. 첨부 중에서 부합.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C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 C 물건이 갑소유냐 을소유냐 이런 걸 정하는 게 이제 첨부죠. 자,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주된 물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했을 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동산끼리 부합했을 땐 주된 물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그에 의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을은 이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좀 있어요. 그게 27번입니다.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 즉 기초공사. 만 된 상태에서 자, 이거를 갑이 기초공사를 했다. 이거를 을이 넘겨받아서 건물을 완공하여 을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면 잘 보세요. 갑이 해놓은 요 기초공사 부분이 을 소유 건물에 부합이 된 거죠. 갑의 기초공사 부분과 을이 그 위에 신축한 게 합체가 돼서 건물이 만들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이 해둔 기초공사 부분이 을 소유 건물에 부합이 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첨부, 즉 부합의 법리에 의해서 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있다. 그 다음에 27번이 문제입니다. 27번은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에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매수인이 누구냐? 건축업자. 제3자가 누구냐? 건축주. 도급계약이 뭐냐? 건물 신축계약. 그 다음에 매도인이 뭐냐? 건축자재상.
자, 건축업자가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시멘트와 철근을 샀어요. 샀는데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으로 샀고 특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특약을 했냐? 시멘트와 철근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그 철근 시멘트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돼 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건축업자는 건축 자재상 소유 시멘트와 철근을 가지고서 건물을 지었겠죠. 이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건축주 소유주. 제3자. 그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건축 자재상의 시멘트와 철근이 건축주 건물에 부합이 된 거죠. 따라서 이 건축 자재상은 건축업자에게 시멘트, 철근, 매매대금 청구 외에 별도로 건축주에게 부합의 원리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 판례는 첫째, 건축 자재상의 시멘트와 철근은 건물에 일단 부합이 됐다. 두 번째, 그러면 건축 자재상은 건축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 대본에 나눕니다. 건축주 제3자가 시멘트 및 철근이 그 소유권이 건축 자재상에게 유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 선의 무과실, 악의, 알았거나 과실이 있었던 경우로 나눠서 건축주가 선의 무과실이라면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선의 무과실 제3자, 건축주가 선의 무과실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에 건축주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27-1번은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업자가 건축주와의 건물 신축 계약에 따라 건축 자재상에게 소유권을 유보시킨 시멘트 철근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시멘트 철근이 건물에 부합이 되었을 때 건축 자재상은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멘트와 철근은 건물에 부합됐다는 사실을 하고요. 부합됐다는 사실. 두 번째, 보상 청구는 나누자. 선의 무과실인 경우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나눠서 선의 무과실일 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조에 있는 거는 기존 부학관에서 자주 등장했던 판례죠. 갑소유 임야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돼버리죠. 따라서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식재한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2번, 건물이 있었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증축이 됐는데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된 경우, 기존의 건물의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부합된 증축 부분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다. 그래서 이번 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됩니다. 하나, 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니까. 부합물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도록 돼 있으니까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뭐 요 정도. 자, 27-1번 해설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인 건축 자재상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 신축 계약에 따라 건축주 건물에 사용돼서 부합이 됩니다. 일단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합은 됩니다. 자, 이때 제3자 건축주가
소유권이 건축 자재상에 유보된 사실로 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과실 없이 알지 못해가 뭐예요? 선의 무과실. 이 경우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천부 중에서 부학과 관련된 판례가 최근에 다른 자격증에서도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우리 회의에서 출제가 됐고 요 정도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중에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봤고요. 공유 판례 남았습니다. 공유 판례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